김병기 원내대표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이 정청래 대표 어제 하루 만에 당 안팎에서 모두 풍랑을 만났는데요. 이런 위기감 때문일까요? 오늘 당 회의에서는요. 전우, 동지, 원팀을 강조하면서 재차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 대표 특검법 협상 파기에 대한 후폭풍 생각보다 크다 이렇게 판단한 듯 보입니다. 앞서도 전해드렸듯 어제는 김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에도 애둘러 유감을 표하는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김 원내대표와의 갈등을 의식한 듯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야 한다. 원팀으로 정부 성공을 위해 함께 가자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 봉합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정 대표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습니까?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입니다. 당정대가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당정대가 원팀 원보이스로 완전한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뜁시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당 안팎의 갈등 상황은요. 예상보다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단적인 예가요. 어제 국회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참여하는 그런 시위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야 특검법 합의안에 반발하는 지지자들이 김병기 원내대표뿐이 아니고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도 사퇴하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이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이 당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이 특검법 개정안을 불과 14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파기한 배경에도 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있었다는 게 이 정치권 대부분의 해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강성 지지층 일각에선 이 정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그야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어제 민주당 당사 앞 상황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거짓말하는 당대표 필요 없다. 즉각 사퇴하라.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장 사퇴하라. 만약 이번 주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당원들의 힘을 일으켜서 그들 사퇴하게 만들 겁니다. 정말 기세당당했죠. 그런 민주당 정청래 대표인데 어제 하루 당 안팎에서 잇따라 지금 벽에 부딪히면서 리더십 시험대에 오른 그런 모습입니다. 정 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이제 동지 또 원팀을 강조하면서 진화 그리고 수습에 나섰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부 강성 지지층의 반발까지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렇게 쭉 자료 화면들이나 기사들을 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평온하게 지금 대표를 하면서 뭔가 당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정치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있고 또 굳은 날이 있고 또 그걸 극복하면 좋은 날이 있는 것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저는 이번에 그 특검법에 대한 야당과의 합의가 파기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가 좀 충돌했던 부분들은 사실 마무리가 좀 거칠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 봅니다. 사실 여야 합의가 깨질 수도 있지요. 근데 이제 깨지는 과정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서 그걸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거라는 식의 어떤 그 태도를 당대표가 보임으로써 조금 이게 납득이 안 되죠. 당을 조금 아는 분들은 원내대표가 합의를 할 때 혼자서 단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무조건 당 지도부와 수시로 연락하고 세밀한 것까지 다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여론이 악화됐다고 해서 이 부분을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모두에 책임을 해버리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인간적으로도 엄청 서운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도 이걸 수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 대표로서 원내 지도부가 불편하면 어떻게 당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출구를 좀 열어줬어야 되지 않느냐. 의총을 열어주고 의총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으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두가 책임지고 또 어떻게 보면 모두가 명분을 지을 수 있었을 텐데 정청래 대표께서 그 한마디 재협상을 지시했다. 그래서 당대표가 원내대표에게 지시했다는 것은 원내대표가 잘못해서 이걸 고쳐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행위의 어떤 단어 하나들이 결국에는 좀 당에서의 어떤 이런 분란들을 지속시키는 어떤 상황을 만든 게 아닌가 좀 아쉽지만 또 당대표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또 수습하는 노력을 하니까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소영주 패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이제 이전에 뭐 당마다 각 정당마다 총재가 있고 그 밑에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 총무라는 그런 자리가 있었을 때는 말 그대로 총재가 원내 총무한테 지시하는 그런 표현까지 쓰면서 일종의 상호 관계를 유지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원내 총무라는 거 그때는 이제 임명직이었지만요. 지금 얼마 전부터는 그게 원내 대표라는 이름으로 다 바뀌면서 의원들이 직선하게 됐죠. 그러면서부터는 정치적 위상이 사실상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적어도 정치적인 어떤 위상만으로는 그 당내에서 거의 동등한 지분을 갖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여당의 투톱이다, 야당의 투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소영주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마치 원내대표를 누르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아마 김병기 원내대표의 화를 더 돋우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과거에는 원내 총무해서 당 3역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총재 밑에 정책위원장, 사무총장, 원내 총무 이렇게 해서 당 총재 산하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투톱이라고 할 만큼 두 사람 다 선출된 권력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하관계가 아닌 상황인데 뭐 지시 이런 발언이 나오니까 골마 있던 저는 그것이 터졌다고 보는데 팬덤 정치라는 것이 야당을 이끌어갈 때는 유효해요.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보듯이. 그런데 지금 여당이 됐는데 이걸 팬덤 정치에 의존을 하려고 한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원래 본인이 당대표 선출할 때부터 권리당원으로부터 한 65% 득표를 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반을 해서 팬덤 정치를 하려다 보니 그 야당에 대해서도 뭐 악수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팬덤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그런데 그게 이제 한계에 온 거죠. 네. 여당 대표로서는 그게 맞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특검법 연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결을 시키는데 반대를 했죠. 그것은 뜻을 따라줬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 문제에서는 이게 갈등이 그대로 노출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여당 대표가 팬덤 정치로 여당을 이끌어가려고 하면은 결국은 집권자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됐죠. 네.